취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8페이지예요. 취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요. 재착하. 근데 그림은 4개네. 4개인 이유가 사기나 한벌 따로 떼어서 그려놔서 그렇고 붙여가지고 그냥 여기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니까 한 가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첫 번째 얘예요.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이 쓰레기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얘 좀 비싼 오토바이인데 한 2천만 원 하나? 그런 오토바이를 팔아요. 팔 때 부모님 동의 안 받고 팔았어요. 그럼 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지. 자, 요거 이게 창신상해인 줄 알고 이 아주머니가 사셨어. 근데 창신상해였지. 착오에 빠져서 한 계약이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갑은 이 쌍클한테 사기당해서 집을 팔았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쌍클한테 강박당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들이에요. 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인 상태고 취소를 할 수 있지.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렇죠?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어서 뭐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했으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취소 못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거예요. 1번. 추인하면 취소 못하지. 추인,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해버린 거지. 그러면 취소 못해요. 두 번째는 법정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추인은 뭐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예요. 나는 취소하겠다, 추인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딱 보였거든요. 취소권자가 어떤 행동을 딱 보였더니 법이 야, 너 그런 행동했지? 그러면 너는 추인한 거야. 그 행동 자체가 넌 추인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행동을 한 이상 더 이상 취소 못해 라고 그 법정 사유를 6개를 딱 정해놨어. 그 6개 사유 중에 하나가 딱 발생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으니 법정 추인 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척기간이 경과한 거지.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해놓은 권리의 존속기간을 얘기해요. 아까 전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무효는 영원히 무효지만 언제까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그랬죠. 그 기간 제한이 바로 제척기간이에요. 하나는 3년짜리가 있고 하나는 10년짜리가 있는데 어느 기간이든 먼저 기간이 만료하면 취소의 문은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쪽 바닥은요. 48페이지죠. 여기는 취소를 쭉 설명하고 있고 정리해놨고 오른쪽 바닥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바닥으로 가면 제목이 뭡니까? 취소권의 소멸. 취소 못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 1번 뭐예요? 추인. 쭉 중간으로 내려오시면 2번 뭐예요? 법정 추인. 3번 쭉 내려오시면 뭐죠? 제척기간 경과. 이렇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자꾸 책을 보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책을 딱 펼쳐가지고 여긴 취소가 있었고 여기는 추인이 있었지. 취소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라고 자꾸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얇은 책을 몇 번을 볼 건데 수십 번을 볼 건데 계속 보면 특이 체질 아니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정말 특이한 체질 아니면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취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법령에는 성립했어요. 성립하고 유효 효력도 발생했어. 유효하게 성립한 법령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요. 일방적 의사표시의 반대 개념은 합의. 서로 의사 합치를 보는 게 합의고 취소를 할 때는 합의하에서 취소하는 게 아니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당시로 소급시켜서 소멸시키는 걸 말해요. 다시.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는데 미성년자가 취소하는데 아저씨 저 사실 어렸는데 나 취소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그래 해라 라고 합의하에서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7글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성권이야. 형성권은 또 뭐래? 뭐 새로운 게 계속 나오죠. 166페이지로. 166페이지로 또 가봅니다. 166페이지 보시면은 166페이지 3번에 나오네. 우리 이거 인문 강의 때 좀 했던 건데 권리를 나누는 방식. 권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재산권, 비재산권 이렇게 나눴지. 재산권에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권리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이 있었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 같은 절대권, 채무자 특정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채권. 그거 말고 이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권리는 힘인데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배하는 권리, 청구하는 권리, 항변하는 권리, 형성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지배하는 권리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물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청구하는 권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채권, 채무자에게 일정 급부를 청구하는 거죠. 항변하는 것은 항변은 이행을 거절하는 걸 말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인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형성권 보러 왔어요. 자, 형성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형성권을 정의할 때 핵심 개념이 7글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반대 개념이 뭐라고? 일방적 의사표시 반대 개념이 합의.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합의는 필요 없어. 상대방 승낙, 동의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사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환매권, 예약 완결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것들이 뭔지 아직 모르시지만 저것들은 행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요? 일방적 의사표시.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내가 사기당했는데 사기꾼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 사기꾼님, 내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필요 없지.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사기꾼아 취소한다. 라고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취소로 엎어지는 거예요. 형성권. 자, 형성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48페이지로 돌아가면 그러면 취소를 하는 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취소를 하는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걸 알 수 있지. 취소는 단독행위고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 자, 아까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할 때 무효는 어떤 계약이 무효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취소는 이 계약에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권자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조? 보니까 140조. 140조에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또 보셔야 되겠네. 140조는 14페이지에 있던 것 같은데. 예. 자, 보세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렇게 시작되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몇 개라고? 지금 바로 외워버리시죠. 이 자리에서. 3개. 뭔데? 제, 착, 하. 이 3가지예요. 그 제착하의 법률행위는 첫째 누가 취소할 수 있냐?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네. 둘째 누가요?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네. 셋째 뭐예요? 사기 강박. 이걸 뭐라고 읽어버릴까 그냥?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얘들은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네. 취소의 사유하고 겹쳐 있잖아요. 제착하 걔들이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플러스 2명 더 있어요. 그런 의사표시한 자 그들의 누구? 대리인. 또 그들의 뭐야? 승계인. 요렇게만. 그래서 5명이야. 제착하 대승 이렇게. 얘들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요. 얘들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착하 대승. 그래가지고 책을 보면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미성년자 우리 쓰레기가 18세 고등학생이 부모님 동의 없이 한 2천만 원짜리 토지를 한다. 저 오토바이를 팔았어. 그러면 제한력자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력자가 취소권자였으니까. 그럼 찾아가서 아저씨 사실 저 미성년자인데 아버지 동의 없이 오토바이 팔았다가 어제 죽을 뻔했어요. 그거 취소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나 취소할래요. 라고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스스로 취소 가능해요.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해봤자 뭐 무효가 되면 어차피 오토바이 안 팔았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혼자 취소하게 해도 큰 불이익은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한 사람, 하자 있는 의사표시한 사람도 취소권자고 그 대리인이 취소권자야. 근데 아직 대리를 안 배우셨는데 대리에는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취소권자로서의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법정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죠, 아버지. 우리 쓰레기 아버지잖아요. 우리 쓰레기 아들이 해놓은 계약을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아버지가 나서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대방이 있어 없어? 지금 제착하 대승의 상대방요? 없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상대방은 취소권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승계인이 상대방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승계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기출 표시가 승계인 파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거의 30년 데이터거든요. 여기 적혀있는 빨간색 조그만 글씨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냈으면 여러분들 시험에 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금해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도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동안 궁금해하셔야 돼. 휑하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궁금해서 미치겠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어차피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런 데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 갈게요. 다시 여러분들 취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같아, 없는 의사표시 같아? 일반적으로 취소는 상대방이 있지. 우리 아까 뭐 하나 배웠는데 111조이랑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땡땡하였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뭐예요? 도달주의. 그렇죠? 도달주의.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취소를 하고 싶은데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그 내용 증명을 누구한테 띄워서 도달시켜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헷갈리냐면 나는 을한테 팔았거든요.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제3자한테 또 팔아가지고 자 이거 이 사람이 취득했을 때 다시 한번 again을 쓸 때 전자를 써요. 이렇게 다시 취득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득. 그러니까 제3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전득자. 전전세.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전세권자가 또 전세를 놓으면 전전세라 그래.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매수인이 또 팔면 전매라 그래. 전매 들어보셨나? 미등기 전매 이런 거. 전매. 임대를 놓았는데 또 임대를 놓으면 전대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식인 거예요. 전자는 그 일이 거듭 반복될 때 얘기하는 건데. 근데 보세요. 여기 제가 취소권자들 4명 모아놨네. 미성년자가 아니면 착오에 빠져서 아니면 사기강박당해서 계약을 했다고 치고. 그럼 요 계약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애들이? 취소할 수 있지. 근데 그 집을 사간 이 을이 상대방이 이 집을 갖고 있지 않고 팔아가지고 전득자가 생긴 거야. 제3자가 생긴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약간 골치 아프네. 헷갈리네. 내가 계약을 결국 취소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데? 내 목적이 이 집을요. 찾아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나랑 계약한 사람은 누군데? 을인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누구예요? 병이니까 나는 취소한다는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될까? 누구한테 도달시켜야 될까?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몇 조가 말하고 있다고? 142조가 말하고 있어요. 조문을 보셔야 돼. 142조는 제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 한번 읽으실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 읽을게요.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뭐 손가락을 맨날 여기 있을 멈추네. 잠깐. 확정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 취소는 어디 번지수 잘못 잡지 말고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돼 있어.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취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도달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상대방이에요. 그 상대방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는 보통 뭐라고 쓰느냐? 직접이란 말을 붙여요. 직접 상대방. 자, 이렇게 돼 있네.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전득자나 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이 법률 관계에서 법률행위는 1번 매매가 법률행위고 2번 매매가 법률행위인데 취소할 법률행위는 1번 매매예요, 2번 매매예요. 1번 매매가 재착하가 한 거잖아. 2번 매매는 재착하 사유가 없어. 그러니까 취소할 법률행위는 1번 법률행위지. 1번 법률행위 상대방은 을이지. 그럼 아까 그 조문이 뭐야? 취소할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되었으면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하라고? 을한테 하라고. 을에게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땡땡하여야 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계약이 취소로 엎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얘가 집이 여기 얘가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 쫓아가가지고 아주머니 나 계약 취소합니다. 이 계약 취소합니다고 백날 말하고 여기 침 튀도록 말하고 엄청 해도 여기 도달해도 저 계약은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된다. 얘를 뭐라고 표현했다고? 전득자나 승계인은 취소의 상대방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따 문제를 풀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권리, 이 건물의 소유권이죠.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를 해놓은 경우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해야 된다, 양도인에게 해야 된다. 양도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양도란 말은 또 어떤 뜻인지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으로 갑니다. 취소의 방법. 어떻게 하라고? 7글자. 취소권은 무슨 권이므로?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가 없다. 통보하면 된다.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효과로 갑니다. 여기 다 넘어갑니다. 취소 효과 아까 보셨는데 141조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처음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 처음은 법률행위가 뭐 한 시점요? 성립한 시점. 계약을 체결한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10월 1일 날 계약이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성립. 그리고 11월 1일 날 취소를 하네. 드디어. 그러면 이 계약은 10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주고받은 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인 상태에서 주고받은 거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었는데 취소를 하면 이 타임머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한 달도 다 무효로 뒤집어 놓는다고. 과거도. 그럼 한 달 사이 주고받은 것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아직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 서로서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얘기 해볼까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가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효가 된 게 확실해. 이건 100% 확실한데 갑과 을 사이 말고 누구에 대해서 이제는요. 제3자에 대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취소가 되어서 무효가 되었다고 가서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조금 전에 배운 어떤 무효 이야기죠. 최대한 기억을 짜내보세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얘기지. 이게 만약에 절대적 무효가 되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가서 주장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라면 주장할 수 없지. 근데 상대적 무효가 몇 개라고? 4개. 어디 있다 그랬어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여기 몰려 있거든. 취소의 사유는 총 몇 개? 뭐 헷갈리시죠? 지금 갑자기 쏟아져 나갔죠? 제, 착, 하. 3가지라고. 취소 사유는 3가지인데 하나는 절대적이고 2개는 상대적인 거야. 하나는 절대적이에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나?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의 왕이라고. 왕. 여기 얘 위에다가 머리다 왕관 하나 씌워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다음번 2세에는 왕관을 씌워서 나올 건데 왕관? 왕이에요, 얘는. 왕. 그러니까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취소 사유가 제한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하고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집을 미성년자가 팔았어. 얘가 다시 팔았어. 그럼 얘는 내가 이 집 살 때 내 앞에 그 앞에 매도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님 동의 없이 팔았다. 그런 거 알까 모를까 일반적으로? 모르겠지. 선의의 제3자예요. 근데 선의의 제3자 이것 말건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딱 해버리면 이 계약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었다는 그 소리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거 어떻게 될까? 얘도 줄초상 나는 거야. 이거 타임머신 효과를 딱 받아가지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였어 무효였어?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죠. 그럼 얘는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판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얘도 소유자였어 아니었어? 그 전까지는요. 소유자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취소했어요.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럼 이거는 무효지 이제. 언제부터? 그날부터 아니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야. 이게 처음부터 무효면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 등기죠. 얘가 소유자였던 적은 단 1초도 없어. 과거도 다 날아간 거지. 그럼 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무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무권리자가 매매한 꼴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도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얘는 몰랐는데 몰랐어도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저 제한능력자는요. 결국 어떻게 되죠? 저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유지해요, 잃어요. 그게 결론이라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를 더 보호해요, 미성년자를 더 보호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요.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한다니까. 제한능력자는 왕이라니까요. 제한능력자를 더 보호하는 것 같아? 거래의 안전을 더 보호하는 것 같아?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앞에서는 거래의 안전, 선의의 제3자 보호,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요. 왕이라니까 그냥.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엔 제한능력을 취소한 게 아니고 요 매도인들이 차고나 사기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치면, 그러면 아직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소유자인데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버린 거지. 그럼 어떻다고? 아까 전에 뭐가 있었는데? 109조 보여드려야 되나? 다시 어떻게 돼 있었나? 여기 있네.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뭐 어떻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대, 주장 못한대. 야, 그건 니들끼리 모든 거야. 여기 와서 제3자한테 그 주장하지 마. 주장해도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재판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해버려. 사기 강박일 때도 사망에 뭐라고 돼 있나? 전 이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밑에 그 말이 있냐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소리가 없으면 절대적인 거야. 아무 소리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럼 이 말 이해되시나? 여기 적혀있는 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취소의 효과, 이게 계약이 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효가 되었다는 소리는 제3자가 몰랐건 알았건 가서 주장해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제3자 권리 날아가는 거지. 하지만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어떻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절대적이고 얘는 상대적인 거네. 여기까지 취소 문제만 먼저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취소권, 취소를 하는 권리는 청구를 하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시키는 권리, 형성권이다. 맞나? 맞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단독 취소권자입니다. 또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를 했다네, 제3자에게. 근데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양수인에게 해야 된다? 양수인은 아까 말한 표현으로는 누구를 말하죠? 전득자나 승계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걔한테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양도인이 취소할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니까. 그래서 X. 그럼 6번.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네. 처음부터. 맞나? 소고표가 있지. 소고표가. 7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함으로. 벌써 틀렸네. 어디가 틀렸나요? 장래에 향하여, 여기 O다, X다. X다. 처음부터 소멸하는 거죠. 효력이. 그래서 갑과 을은 이행된 것을, 주고받은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취소에는 소고표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면 주고받은 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 8번. 8번하고 9번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취소 문제가 나오는데, 키워드는, 자, 칠판 잠깐 보실까요? 8번은 키워드가 미성년자예요. 9번은 키워드가 뭐죠? 기망이에요. 얘도 취소 사유이 아니야, 취소 사유. 맞죠? 얘도 취소 사유인데 얘는 절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거야? 얘는요. 상대적인 거. 그걸 감을 딱 익히셔야지. 그래서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기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다 알고 있는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대. 그럼 아직까지 취소되었다는 소리 없으면 일단 을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계약하고 등기했으니까 되었죠. 근데 병은 누구래? 병은 누구죠? 법정 대리인 아버지지.
아버지가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내 아들은 어렸어요 라고 이유로 아들이 해놓은 계약을 적법하게 뭐 해버렸다고? 취소. 그럼 이 계약은 엎어진 거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을은 소유권을 잃는 거지. 맞나요? 근데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이 사실을 모르는 정이 뭔데? 제3자 등장하셨네. 선의의 정에게 이미 매도하고 이전까지 해놓은 상태래. 그럼 병 아버지는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제3자 정은 그대로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을 한다는데? 못하지. 맞나요? 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어서 정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 취소에 받아서 소유권을 날려버리는 거지. 선의의 정을 보호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제한 능력자가 왕관 쓴 왕이라고 느끼셔야 된다니까.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인데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을에게 속았어요.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으니까 을이 갑을 속인 거지. 그렇죠? 누가 지속권자지? 을이 아니면 갑이? 갑이 속았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아직 취소했단 말 없으니까 을은 일단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일단은요. 사기꾼이라도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이때 을이 그 건물을, 이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병에게 양도했어요. 병도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일단은요. 됐어. 근데 갑은 을과의 계약을 드디어 뭐 했다는 거죠? 취소했어. 자,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하지 못한다고 말해봐요.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 못해. 그 주장 못해. 지들끼리만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 취소하고 병에 쫓아와서 병이 선의의 병이라고 그랬는데 건물 돌려줘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없지. 못하지. 못해. 그러니까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잃지 않고 단지 자기들끼리 무효가 되었으니까 을이 사기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원물 반환이 안 되고 집을 못 돌려주니까 돈으로라도 돌려달라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제. 선의의 병에게는 못하고. 만약에 병이 선의의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었다면요? 악의 병이었으면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근데 병은 뭐라고 주장할까? 자기가 선이었다고 악이었다고? 선이었다고 그러겠지. 갑은 뭐라고 주장하고 너는 악이었잖아.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된다고 법정에서.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런 게 취소입니다. 자, 다음에 다시 책으로 와서 이제 다음 페이지. 지금부터는 취소하는 거 아니면 취소 못하게 되는 거. 이쪽 페이지는, 이쪽 바닥은 취소를 못하게 되는 3가지 경우를 배울 거라고. 취소권이 뭐 해버리는 경우요? 소멸하는 경우. 첫 번째 뭐 하면? 추인하면. 추인이 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창신상해가 아닌 줄 알고 취소를 하러 갔는데 가게를 보니까 마음에 쏙 들어서 장상해보다 100배 나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죠? 이거? 추인하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동의 없이 계약을 했긴 했지만 1억짜리를 3억에 팔아놨다니까? 그때 취소를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추인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추인은 뭐냐? 뜻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즉 취소권을 뭐 하겠습니다? 취소할 생각 없습니다. 이게 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취소권 포기했으니까 취소권을 뭐 해버리는 거죠? 소멸하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지. 뭐 뜻만 알면 끝이지 뭐 이거.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추인을 해서 유효로 확정되려면 추인도 추인의 요건을 갖춘 채 해야 돼. 그게 143, 144 두 조문을 볼 거예요. 43, 44 두 조문을 볼 거예요. 여기도 14페이지 나오죠? 143. 이건 아까 살짝 보신 건데.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의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대. 140조의 규정한 자? 140조의 규정한 자가 누구였냐? 취소권자들 5명, 제, 차, 하, 대승, 걔들이 추인할 수 있대. 걔들이. 그게 뭔 소리냐면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가 동일인이란 소리지. 당연한 것이 추인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취소권자들이. 취소권도 없는데 무슨 취소권을 포기를 해? 결국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걔들이 추인할 수 있고 한 번 추인해버리면 더 이상 뭘 못한다고요? 취소 못하지. 이해하시면 억지로 외울 건 아니지 이게. 그 다음에 추인의 요건. 여기 이제 중요한데 144조. 자, 1항 한번 읽어보실까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아무 때나 막 하면 안 돼. 언제 해야 된다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돼. 그래야만 돼요. 하지만 또 제2항이 엄청 잘 나오죠.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그 전에 할 수도 있어? 그 전에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전에 해도. 이게 다 뭔 소리인지 가볼까요? 자,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취소 원인은 몇 개? 3개. 뭔데? 재착하예요. 이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추인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추인은 취소 안 하겠다는 거거든. 취소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마치 이 문제는 멀쩡한 법률이처럼 돼버린다. 아무 문제도 없었던 멀쩡한 법률가 되어서 더 이상 취소도 못해. 그러니 멀쩡해진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야. 멀쩡해진 후에 뭐죠? 취소의 원인이 뭐 한 후에? 소멸한. 취소 원인이 제한능력자였어? 미성년자였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성년이 되어야지만 추인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가 착오였어. 착각. 어리버리 착각. 그럼 내가 내가 착각에 빠졌네? 라고 안 이후부터 추인이 가능한 거지. 착오에서 벗어난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사기나 강박을 당했어? 그 뭐야?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그때 한 추인만 추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8세 고등학생이 부모님 동의 없이 자기 땅을 팔아놨어. 자기 앞으로 돼 있는 토지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미성년자도 스스로. 취소는 혼자도 할 수 있나 없나? 하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죠? 추인은 안 돼. 추인은 몇 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성년 19세가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쵸? 왜? 한번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 못하니까 그 어른이 돼야지 추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7세 때 토지를 매매해놓고 18세가 돼서 한 살 더 먹었어. 아직도 미성년이야. 1년 전으로 돌아보면서 그때는 참 어렸지. 그러면서 그래도 기특하게 잘했네. 나 이거 추인할래요. 1년 지났다고. 추인하면 뒤통수 한 대 더 때려야 되지. 지금도 어린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18세에서는 추인이 된다? 추인이 안 된다? 몇 살 돼야지 추인할 수 있어? 19세. 그 소리예요. 근데 아버지가 추인하고 싶을 때도 있나 없나? 아들이 잘 팔아나가지고. 그럼 아버지는 굳이 아들이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소리잖아. 아까 그 소리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성년자가 되고 난 후에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할 때 그런 거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얘가 아직 어려도 아버지는 취소도 추인도 마음껏 할 수가 있다는 그 소리겠죠.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문제나 한번 2개나 건드려 볼까요? 10번.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그 효력이 있다. X라고.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1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 한번 추인한 자는 다시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지 않나요? 너무 맞네. 그쵸? 그냥 추인의 뜻만 딱 알아도. 자, 그 다음에 2번째. 2번째 취소 못하는 경우는 뭐래?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요. 추인은 추인인데 의사표시로 추인한 게 아니고 이 법정이란 말은 항상 법정이 2글자는 5글자로 늘릴 수 있어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을 줄인 말이지. 뜻은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추인이라고 볼 만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서 너 추인한 거야. 너 추인한 거야. 내가 그 행동 했지. 넌 추인한 거니까 더 이상 취소 못해. 이렇게 해놓은 거야. 법정 추인이에요. 그것도 안 어려워요. 뜻만 이해하면, 상황만 이해하면 145조예요. 제목이 법정 추인이지. 보시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래? 몇 가지나 있나? 자꾸 해봐요. 6가지예요? 3가지. 제, 착, 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가 했거나 착오에 빠져서 했거나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이 3가지잖아요.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145조의 전조는요. 144조지. 의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 그랬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 말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멀쩡해진 후에 다음 각 호 이걸 호라고 올린다 그랬잖아요.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만 딱 걸려라 이거지. 있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거래. 저 행동 보이면 바로 추인한 거야. 지속권자가 저 행동 보이면. 1호 뭐래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호는요. 이행의 청구. 그래서 뭐 전이경, 담취강 뭐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지금은 법정 추인 개념만 잡는 거예요. 감각만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갑 소유 건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게 좀 잘 나오게 하면 형광펜으로 해야 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 갑이 매도인이 얘 을을 사기쳤어. 계약할 때 사기쳐서 계약한 거지. 사기당한 계약은 무효인가? 취소할 수 있는 건가? 이 사기당한 얘가 취소권자지. 근데 얘가 사기인 것을 알아차렸어. 사기에서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면 취소 원인이 사라진 거지 이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사기인 줄 알았으니까 취소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취소권을 포기하는요.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어. 근데 취소나 추인은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둘 다 안 했어. 한 적 없어. 취소하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추인한다는 말도 한 적 없어. 단지 뭘 했는지 잘 보세요. 2, 3 행동. 이거 뭐 했냐면은 중도금 줬어. 중도금 지급했다니까 매수인으로서. 중도금 날 중도금을 싹 줬네. 사기인 줄 다 알았으면서. 뭐 하는 것 같아? 얘 취소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으니까 중도금 줬지. 지금 이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요거. 전부나 일부를 계약을 뭐 한 거죠? 이행한 거지. 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통해 생긴 채무를 싹싹하게 이행했다고. 뭐 할 생각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뭐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너는 이 돈 주고 나면 더 이상 이 계약을 뭐 하지 못한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이거는 의사표시로 추인한 거야? 법이 정한 추인이야? 법정 추인이라 그런다. 법정 추인. 이런 행동 모아놓은 거라고 그냥 이거. 이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기를 당했다 하고 느끼셔서 계약을 취소하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절대로 계약 이행하시면 된다 안 된다? 이행하는 순간 끝이지. 취소권 아웃이에요. 법정 추인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어떨까? 이거는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열이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등기해주는 날 등기를 안 해주네.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하세요? 이 사기꾼아. 사기도 치더니 등기도 안 해주려고 그러네. 빨리 등기해줘. 빨리 등기서를 들고 나와. 라고 하고 있네. 을이 갑에게. 이행하라고 뭐 하고 있죠? 이게 취소할 생각이 있는 행동이야 없는 행동이야? 없어. 없으니까 이행 청구하는 거지. 이행을 청구하는 순간 뭐 한 것으로 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너는 뭘 못한다고? 취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사기당했다? 무슨 계약 취소할 생각이 있으시다? 함부로 상대방에게 이행하라고 독촉하면 된다 안 된다? 독촉하는 순간 여러분들 취소권 없어지는 거야. 145조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런 행동들을 모아놓은 게 법정 추인이니까 별것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별거 아닌데 나중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은 개념만 잡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 두 개만 확인해 볼게요. 12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생긴 채무를 자가 취소하면 없어질 채무를 이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대. 맞나?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이행하고 난 다음에 너는 뭘 못한다는 거지. 이제는 취소 못한다는 거야. 자, 이거를 자꾸 말로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뭐 깜지로 뭘 외울 문제는 아닌 것 같네. 그래야지 나중에 글로 나오든 뭘로 나오든 쉽게 적분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림도 그려지시면서 풀 수 있으니까. 자, 13번을 잘 집중해서 보세요. 갑이 을을 기망해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대. 갑이 을을 기망했대.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갑이 을을 속였어. 그럼 누가 취소권자인데? 을이 취소권자지. 갑은 취소권자 아니고. 근데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에.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으니까 얘는 취소 원인이 사라진 거네. 더 이상 기망은 없으니까 이제 벗어났으니까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뭐 했어? 얘가 보니까 대금을 지급했지. 대금 지급했으면 계약 이행한 거네.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냥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이제는 뭘 못하죠? 그런 거야. 취소 못하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취소 못하게 되는 세 번째 사유. 타임아웃이죠. 타임아웃. 취소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경과시켜버린 거죠. 제척기간요. 제척기간? 뭐 이상한 단어네. 제척기간의 뜻은 뭐냐? 권리의 존속기간을 법이 미리 정해놓은 거지. 권리의 수명을 미리 딱 정해놓았어.
법이 정해놓은 권리의 수명을 뭐라 한다고요? 제처 기간. 그 기간이 수명이 다하면 지속권 없어져요. 지속권 없어져요. 그래서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자, 146조. 이거는 조문을 또 보여드릴게요. 146조. 한번 읽을까요? 지속권 소멸인데, 지속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기간이 몇 개 나왔어? 기간이 2개. 하나는 3년, 하나는 10년. 근데 기산점이 다르지. 시작되는 지점이 다르지. 3년은 언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 한번 말로 해봐요. 뭔 소린지.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뭔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 멀쩡해진 날. 내가 제한 능력자였으면 뭐가 된 날? 행위 능력자가 된 날. 착오였으면 착오를 안 날.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 그때부터 몇 년? 3년이야. 또 하나가 법률행위 한 날. 법률행위 한 날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럼 저 3년하고 저 10년이 칼같이 동시에 탁 끝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한쪽이 먼저 오는 경우 있지. 먼저 오면 끝장이에요. 둘 다 만료돼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오면 먼저. 어느 기간이든 먼저 만료된 시점에 지속권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18세 고등학생이 매매를 했어. 아버지 동의 없이. 18세 고등학생이 매매를 했으면 요 지속권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추인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다고? 19세부터. 19세가 성년인 거 아시나? 민법상?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까 19세 플러스 3 하면은 22세지. 그 다음에 계약은 18에 했어요.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니까 18 플러스 10 하면은 28세지. 하나는 22세 만료되고 하나는 이 3년은 22세 만료고 이거는 28세 만료야. 그럼 이 사람의 지속권은 언제 끝나버리는 거죠? 22세예요. 28세는 의미 없고 22살 때까지 해야 돼, 쟤는. 자, 사기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어요. 나 오늘 사기인 줄 알아차렸어. 오늘 사기당했네. 알아차렸어. 그럼 취소의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날부터 몇 년이라고요? 3년. 오늘부터. 오늘 알아차렸으면 오늘부터 3년이야. 근데 계약을 8년 전에 했네. 이 사기당한 계약을. 그럼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그럼 지속권이 지금 3년 남은 거야? 2년 남은 거야? 2년 남았죠. 그 10년이 먼저 와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시나? 계산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계산 문제 안 나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오늘 알아차렸는데 그 계약이 12년 전에 한 계약이야. 오늘 알았어. 그럼 이 지속권은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끝났어. 12년 지났다고. 오늘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계약을 한 날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12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은 지나버렸지. 취소 못해 이건 아예. 아시겠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고 마치면 되죠. 이거. 자, 14번. 갑은 을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줬어. 격려.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마쳤다. 피니시 말이야. 등기를 해줬다. 누가 지속권자지? 갑이 지속권. 갑이 속았으니까. 그렇죠? 자, 갑은 사기 사실을 오늘 알았어. 사기네? 라고 알았어. 그럼 취소 원인이 소멸한 거죠. 오늘부터 몇 년? 3년. 또 하나가 더 뭐죠?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내로 지속권을 행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나? 맞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셨고,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오늘 공부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의 2주차예요.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법률행위의 총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춰야 될 요건을 쭉 배우셨고, 제대로 못 갖추면은 법률행위를 해도 뭐이거나 무효이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3가지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법률행위 대리하고 조건기한이 다음 주에 법률행위 대리하고 조건기한을 이렇게 할 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시 돌려보시고 뭔가를 자꾸 나도 설명해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뭐 딱히 뭐를 막 외운다 뭐 이런 게 없지 지금. 뭘 외울 것도 아니고 외워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자꾸 설명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지식이 돼야 돼.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누가 물어보면 탁 말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 시험 정도 수준은 아주 손쉽게 뭐 칠 수 있으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인할 때 뭔가를 이행하고 대금을 줬으면은 추인 다시 그걸 취소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한 걸로 간주하니까 취소할